이 준비에 대한 부분들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목 우리가 금토일 시대, 요 시대를 우리 여는 캠프다 라는 부분이었고요. 금토일 시대를 여는 전도 캠프에 조금 전에 우리 장모님 안내해 드리셨듯이 각 권역, 우리 14개 권역에서의 각 권역에 주관되어서 권역을 베이스 캠프로 하여 현장으로 해서 거기에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이런 부분이 금토일 시대를 여는 캠프라고 하는 주제로 어떻게 이거를 기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준비와 그리고 진행이 되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첫째로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게 D-Day 캠프. 이제 D-Day 캠프라는 말은 우리가 캠프 우리 며칠 날 D-Day 캠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금토일 시대를 여는 캠프와 그리고 권역에서 각 권역의 특징에 따라서 캠프하는 부분을 가지고 D-Day 캠프. 이 D-Day 캠프라는 거는 약간의 퍼포먼스를 요구합니다. 쉽게 말하면 축제 같은 분위기죠. 그러면 이 축제의 D-Day 캠프의 퍼포먼스의 종류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권역에서의 캠프의 기획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권역에서의 요 기획의 각 권역의 특징에 따라서 캠프가 진행이 되어지는 것의 결과로 이걸 모아서 축제를 할 수 있어요. 오늘 일정에 따르면 기획안이 나와야 됩니다. 기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기획이 되어져야 되고 9월 한 달 동안에는 자체 내에서 진행이 되어지고 10월 달에는 D-Day 캠프지만 10월 첫 주간, 둘째 주간, 셋째 주간까지는 캠프를 계속 진행이 이어져 가겠죠. 그럼 말은 우리가 9월이 진행이다 하지만은 10월 D-Day 캠프 있을 때까지 진행은 되어져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퍼포먼스, 그걸 가지고 D-Day 캠프를 만들어가고 그걸 향해서 준비해가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기획을 하실 때에 권역에 대한 여러분 특징들의 분석들을 해나가는 부분들이 돼야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권역의 목사님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목사님들이 진행을 해나갈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획들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실례 몇 개를 좀 들겠습니다. 실례를 진행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저희 학교가 있는 곳이 조금 뭐랄까요, 농촌스러워요. 약간 그 지역 자체가 그 지역에서 물론 조금 나간다 그러면 차로 한 20분에서 25분 그러면 용인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분에서 25분 역시 이천시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 지역 구성들을 보면 농촌스러운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몇 년 전입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캠프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농촌이면서 아까 두 도시를 기점으로 하는 농촌적 분위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 학교는 어디로 가느냐 했을 때 이천과 용인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그림이 그리지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에 캠프를 이제 조를 나누어서 우리로 말하면 권역별 특징이 있죠. 조별 특징과 그 마을, 우리는 그 리라고 하더라고요. 뭐 배감 리, 무슨 리 이래요. 그 리마다의 특징들이 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캠프팀들을 대충적으로 작게는 5명이 한 팀, 많게는 한 20명이 한 팀 이렇게 구성을 해서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쭉 거기에서 예비 캠프를 하는 가운데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요 세팅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요때에는 축제 D-Day 캠프의 D-Day 캠프의 주제를 정하고 캠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 그림을 분명하게 그리자 하고 먼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캠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뭐였느냐 하면 이 그림이
농촌 지역이고 그 지역 자체가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우리가 보통 초청해 가지고 이 무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한 걸 가지고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보통 우리가 디데이 하면. 그리고 이번에는 그래 하지 않고 무대까지만 우리가 마련해 주고 발표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걸로, 그분들이라면 할아버지 팀들 그때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 팀들, 그리고 학생 팀들, 여러 팀들이 좀 돼요. 종합적으로 그 팀분들을 다 구성해서 발표의 총 인원을 보니까 한 300명 가까이가 돼요. 이제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짜고, 그런 계획을 짜서 요거를 그들의 발표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 주자. 그 이유가 사실은 그들의 발표장을 만들어 줄 때는 또 다른 이유가, 진짜 이유가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가족들이에요. 우리가 농촌 지역에 들어가서 아무리 요즘은 농촌 인심이 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집집마다 캠프도 해보고 하니까 문도 안 열어주는 데가 많고, 문제는 가도 사람이 없어.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하죠. 그 지역 마을의 복음화가 키포인트였는데 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러니까 거기에 그나마 만나지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축제적인 장들을 열어주면 쉽게 말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뭘 한대. 그러면 누가 와야 돼요? 구경은 누가 와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가 뭘 발표를 한대. 그럼 구경은 RT에서 학생들이 앉아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벌써 얘들아 내 뭐 한다 막 이러니까 서울에도 오고 막 이러더라고. 서울에서도 오고.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뭐 한대 이러면서. 또 아이들에게 뭘 맡기니까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용인 이천에 있는 할아버지들한테도 전화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내 뭐 하기로 했는데 이날 좀 오세요. 그래서 그날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우리 처장님 좀 이제 그래도 제일 캡틴 유 목사님 바로 밑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인사도 시키면서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여기 당일날이 딱 되니까요. 당일 바로 전날 이천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 이 엄청난 일을 하면서 우리한테 알리지를 않았느냐. 왜 알리지를 않아갖고 그 다음날 바로 시장님은 그때 해외 출타 중이었어요. 부시장님이 날라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기 요 기간까지, 다시 말하면 기획을 해서 요거까지 되는 걸 4개월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8월, 9월, 10월까지도 캠프가 되니까 대충 우리는 지금 3개월입니다. 3개월적인 부분이니까 충분히 어떤 계획을 해도 시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렇게 촉박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여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딱 맞는 기간인 것 같아요. 한 캠프를 이루는 사이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캠프 시간 사이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딱 좋은 기간인 거예요. 3개월 정도만 딱 한 캠프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캠프에 대해서 한 캠프에 다양한 거를 너무 많이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래만 하고 안 할 거 아니거든요. 그죠? 금토일 시대라고 하는 부분들을 두고 우리 근역에서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하는 부분을 목표로 삼았을 때에 요 세 가지를 두고 그림을 그렸을 때에 하나의 미닝, 하나의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두고, 하나의 의미 있는 전도를 두고 만들어서 퍼포먼스를 하든 퍼포먼스를 가지고 만들든 그렇게 한 의미를 가지고 만들면 3개월이라고 하는 사이클은, 그 시간적 사이클은 그렇게 작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딱 맞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저희들은 한 4개월 정도를 잡아서 요걸 실시를 했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미리 지역에 들어가서 예비 캠프를 하면서 이거를 홍보를 했죠. 홍보를 하면서 그러면서 벌써 영접, 양육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을 공연을 올리니까 공연을 뭘 올려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연을 기획해주고 그 공연을 돕는 일은 핑계고, 그걸 만들어주면서 예를 들어서 딱 보니까 할아버지들 할 수 있는 건 농악밖에 없대. 그럼 우리는 아이고 농악은 귀신 불러들이는 건데 우리가 막 이런 식이야. 그러면 이 농악에 대한 복음의 재해성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 거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좀 가르치면서 그 안에서 다 양육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의 작은 퍼포먼스지만 할아버지가 올라가서 퍼포먼스 하는 것이 자신들도 모르게 복음적인 컨텐츠를 내세우게 되는 이제 그런 쪽으로 만들어졌어요. 아이들 하면 보통 태권도 아닙니까? 그래서 태권도 도장에 한 도장 정도의 관장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서의 태권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팀은 물론 우리 안에서는 좀 있었지만 그 팀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는데도 그 지역에 있는 관장님들 이런 것도 또 이런 소통을 하니까 보통 이렇게 뭐랍니까? 그 지역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기능인들은 재능 기부라고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걸로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찾고 하는 부분들이 되어져서 이때에 상당수 한 300여 명이 초청을 받고 영접하고 물론 그 뒤에 지속적인 부분은 또 사이클이 좀 있었어요. 무너지는 학생들이 졸업해 나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방학 들어가는 거 여러 가지 또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되는 것이 한 6명 정도? 그 정도고 나머지는 무너진 건 사실이에요. 일단 중직자 중심의 나를 만드세요. 암만 전도 잘하는 사람도 이런 그 시스템이 없으면 못합니다. 가장 좋은 날을 선택을 해서 부산에서 내가 지시를 했습니다. 금요일날 밤에 중직자 중심으로 모든 걸 모여라. 현장에서. 일단 모여보면 압니다. 이래야 지금 세운 중직자들이 내가 왜 섰는가를 알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뭐 크게 나쁠 건 없지만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그냥 모이지 말고 중직자 중심에서 한 중직자 서면 그 현장에 이렇게 모임을 가는, 말하자면 중직자의 날을 만드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 가듯이 어떤 날 하나를 중직자 중심으로 모임을 이렇게 시작하는, 여기에서 작은 집회가 아마 형성이 되어지겠죠.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중직자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 다 받아보는, 가보고 은혜 받고, 모여보니까 이게 막 전에 몰랐던 게 막 보인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게 우리가 모이구나, 이걸. 이런 소집회가 중직자 중심으로, 중직자 꼭 메시지를 안 해도 중직자가 참여를 하고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이날 주로 뭐 하느냐, 이제는 지금은 이제 아직 시작입니다만은 해보니까 중직자 편지, 복음 편지는 나오면서 바로 날개를 달았어요. 세계에 막 영향을 줬어요. 근데 중직자 편지는 거의 지금 영향이 없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중직자들 그만큼 현장에 없다는 말이 되죠. 실제로 이제 그것 때문에 중직자 시대를 열은 겁니다. 중직자 계획을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현장에 없다는 말은 이런 구체적인 게 없다는 말이 되죠. 현장이 왜 없겠 수 있겠는데, 나름대로 있겠지만은 구체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영적인 인도를 받는 날이 없다, 그 말이 되죠. 그래 되지기 때문에 이때 이걸 가지고 메시지로도 쓰고, 제가 영도에다가 제일 처음 한 게 뭐냐, 페이퍼를 돌렸잖아요.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자기 문제거든. 그러면 바보 아닌 다음에 읽어본다고. 그렇게 뭐 믿고 안 믿고 뭐 읽어봐야 뭔 소원하지. 안 읽는 데는 여기서 안 나오고. 그리고 13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복음 편지가 왜 영향이 갖는가 하니까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그러니까 읽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내가 손 안 대고 지금 만들어내는 게 중자 편지거든. 그래서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또 내가 써야 될 입장이라 매주. 그거 안 써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 지금 남은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뭘 지금 못하는 거 하니까 지금 필요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말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게 딱 나가자면 막바로 이게 메시지가 돼버려요. 그런 그 영향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전도지가 되어 버려야 돼요. 바로 그냥 전도지라도 쓰고 메시지라도 하고 이렇게. 제자들을 양육하는 사사를 발굴하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초대교회 편지처럼 그렇게 활용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편지가 나오면은 지금처럼 인쇄를 못하기 때문에 막 돌려서 받잖아요. 그 힘들게 써서. 그걸 생각해보면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중직자도 그렇고 참석된 제자도 그렇고 새로 온 사람도 그렇고 일부터 보는 게 아닙니다. 일부터 봐버리면 언제든지 끝이 어렵습니다. 일부터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래돼져야 일이 되는 겁니다. 이래야 되겠구나. 물론 이래야 되죠. 되지만 그것부터 보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래서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래 되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공통점이 나오는 거 하니까 교역자가 봐도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중직자를 포함한 제자들이 봐도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더 중요한 거는 새신자가 봐도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요게 바로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지금은 초대교회보다 훨씬 조건이 좋잖아요. 메시지 얼마든지 돌릴 수 있지. 그때는 못 돌리잖아요. 그때는 이단으로 안 막아도 책을 못 만드는 시대라. 그리고 전부 두루마리 그거 말아가지고 그게 되게 힘듭니다. 그걸 가져가서 한 집에 가서 누가 피고 한쪽에서 감고 이러면 옆에 이러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가도 세계복음이 났다니까. 지금은 막 간단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데도 약간만 해보는데 하나가 없는 게 뭐냐? 실제 구체적인 날이 없어 그런 거예요. 구체적인 중직자의 날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구체적으로 만나면 그때부터 중직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이거구나 이래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시도를 해보란 말이에요. 한번. 그렇게 해보면 굉장히 작은 투자를 했는데 내용은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음에 오지 말해도 또 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먼저 시도하시는 그런 중요한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